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드디어 삼성에서 3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인데요. 이번 3세대 폴더블 폰들 전 색상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접는 거고 1세대, 2세대 이렇게 좀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좀 용기가 안 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세대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기존의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격이 내려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눈독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제품 살펴보면서 기존보다 어떤 점들이 변화했는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8월 17일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출연하게 돼서 거기서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그럼 먼저 갤럭시 Z 폴드 3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그린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 팬텀 실버 같은 경우에는 겉면은 전부 다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프리즘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블랙 색상도 있고 그린 색상도 있는데 실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그린이 검정색이랑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빛에 반사됐을 때 좀 티가 나고, 만약에 빛이 없이 이렇게 본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입니다. 한마디로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있는 숨어있는 카메라, 이쪽에 지금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면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옆으로 제가 보여드릴 때 잠깐 보일 거예요.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면 어떠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아마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방충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을 사용할 때 여기 위에가 하얀 화면이다 라고 하면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다크 모드로 하게 되면은 빛에 비춰보면은 살짝 보입니다. 오히려 밝은 화면에서는 더 티가 안 납니다. 만약에 영상을 시청한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쪽 잘 보세요. 지금 살짝 뭔가 막 보일랑말랑 하죠? 여기에 카메라가 바로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쪽을 정확하게 보라고 계속 해가지고 조금 보이지, 실제로 볼 때는 카메라를 잘 숨겨놨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화면이 숨겨져 있으면서 400만 화소를 지원을 한다고 해요. 보통 갤럭시의 바형 스마트폰 이 전면 카메라가 1000만 화소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은 확실히 좀 화소수에서는 차이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전면 카메라로 둘 다 사진을 찍어볼게요. 확실히 큰 화면으로 봐서 그런지 아니면 화소수의 차이가 나서 그런지 비교적 전면 카메라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게 보이긴 합니다. 이 전면 카메라의 화소수가 좀 떨어진 건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이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메라에서 후면 카메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 우측에 있는 커버 화면 미리 보기, 요걸 켜게 된다면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셀피를 고화질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어차피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짜리 일반 평범한 전면 카메라가 있기도 하고요. 차라리 저는 언더 디스플레이 탑재로 이 안에 화면을 펼쳤을 때 훨씬 더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S펜이에요. 폴드 시리즈 1세대, 2세대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큰 화면에 S펜을 못 쓰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드디어 사용 가능하죠. 그런데 저도 아직 이 S펜을 직접 만져보지는 못해서 어떤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아직은 알려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추후에 제 제품이 따로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후기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갤럭시 탭에 있는 S펜으로 이 폴드 3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갤럭시 폴드용으로 제작된 S펜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이런 S펜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인식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버튼이 눌리지는 않아요. 따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꺼줘야 꺼집니다. 사실 S펜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눌림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갤럭시 폴드 3용을 위한 S펜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눌림 테스트만 살짝 해봤는데 꽤나 좀 센 깊이로 이렇게 눌렀는데 부분적으로 눌림이 생기긴 하지만 뭐 스크래치가 남아있는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S펜에 가는 거는 제 제품이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리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중앙에 있는 화면 주름을 살펴봐야 돼요. 아마 폴더블 폰을 고려하시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점을 가장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어두운 화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밝은 화면 둘 다 중앙에서 봤을 때는 크게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옆으로 빛을 반사시켰을 때는 이게 좀 보이는 편이에요. 뭐 이거는 물리적인 굴곡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실사용에서는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폴드 3에서 또 네 번째로 바뀐 점은 이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120Hz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 디스플레이와 내부 디스플레이 이거를 구분지어서 설정하는 건 아니고 한 번에 최적화로 할지 아니면 일반으로 할지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네요. 내부 디스플레이에 120Hz를 썼다가 외부 디스플레이에 있는 60Hz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다소 끊김이 보이면서 좀 역체감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한 것 같아요. 무게는 271g으로 기종작 대비 11g 정도 가볍게 나왔습니다.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다소 무겁게 느껴지지만 모바일 기기에서 11g을 줄였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일반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 한 180에서 190g? 뭐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렇게 접었을 때는 좀 체감상 좀 많이 무거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펼치면은 왠지 모르게 크기 대비해서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기분 탓인가? 아무튼 좀 그래요. 기존작 대비해서 한 6, 7g 정도 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줄어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삼성 폴더블 최초로 방수를 지원합니다. 웬만하면은 물에 담궈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실제로 일부러 담그지는 마세요. 방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 핸드폰이 오면은 따로 테스트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칩셋은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갔고 램은 12기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Z 플립 3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Z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테크한 느낌도 좀 나긴 하고 가격이 100만원대 극후반이다 보니까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트림으로 오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존에 출시했을 때는 165만원이었는데 요번에는 125만원으로 한 40만원 정도가 확실히 낮게 나왔죠. 요 갤럭시 S21 플러스가 120만원이었으니까 뭐 일반 플래그십 정도의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Z 플립 3를 살펴보기 전에 디자인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와, 이번 거 근데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무광파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광을 조금 더 선호했는데 요번 거는 좀 달라요. 요 그린 색상이나 아니면 요 라벤더 크림색 요 세 가지 중에서 제 핸드폰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블랙 색상만 매트한 재질이고 나머지는 유광 재질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방송을 할 때 S21이 디자인상으로 가장 원픽 갤럭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Z 플립 3가 더 예쁜 것 같아요. Z 플립 3를 살펴볼 때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거는 디스플레이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내부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면은 기존과 동일한 6.7인치 디스플레이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바로 120Hz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바로 고정 주사율일까 아니면 가변 주사율일까 이거거든요.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최적화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요거는 가변 주사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의 조금 아쉬운 점으로 항상 거론되는 거는 배터리 문제예요. 이 절대적인 배터리량이 3300mAh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이 한 4000대 정도의 배터리를 가진다는 거에 비하면은 좀 적은 수치죠. 그래서 이번 120Hz 주사율이 탑재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배터리 감당을 어떻게 할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배터리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LTPO 디스플레이로 가변 주사율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스크롤할 때는 부드럽게 120Hz를 보여주고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뭐 영상을 볼 때 이럴 때에는 더 낮은 주사율을 사용해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조금 더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1인치 크기로 정말 간단한 정도의 화면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9인치 디스플레이 탑재로 이 시계도 일단 위아래로 떠요. 훨씬 더 넓어진 모습을 보여주죠. 이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면은 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셀프 카메라를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좀 활용성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에서도 이 내부 화면 주름을 좀 살펴볼게요. Z 폴드 3와 비슷하게 정면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고 어두운 화면일 때 이렇게 빛에 비춰서 굴곡을 확인할 때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1세대 때보다 훨씬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대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Z 플립의 특징이 뭐냐, 아무래도 폴드폰이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2G 폰 사용했을 때 그때처럼 한 손으로 열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손으로 열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되는데, 이번 Z 플립 3는 폴드 3와 마찬가지로 울트라 싱글레스 2세대가 적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더 좋은 경도를 보여주는데 아주 미세하게는 좀 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요건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해봐야 알겠는데 확실히 1세대 때보다는 조금 더 견고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 외 스펙으로는 듀얼 스피커가 되면서 기존의 모노 스피커의 단점을 개선했고 폴드 3와 마찬가지로 IPX 8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폴더폰 시리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옛날 폴드폰처럼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다가 덮으면 전화가 끊기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설정마다 다른데요. 전화에 들어가서 설정, 그리고 전화 받기 끊기를 눌러보면은 이 아래쪽에 열어서 전화 받기, 그리고 닫아서 통화 종료, 요게 있습니다. 닫을 때에 진짜 통화 종료가 되고 반대로 열 때에는 전화를 받기 모드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 그거 다들 아시죠? 열 때는 자동으로 받으면 안 된다. 받기 싫은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무선 충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스탠드형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런 바형 스마트폰에 맞춰져서 나온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Z 플립의 위치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필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갤럭시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보호 필름이 한 장 붙어져서 나오죠. 폴드 3의 외부 디스플레이에 필름이 한 장 붙어져 있고요.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에도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해보면은 필름이 붙어져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Z 플립 3에도 살살 손가락으로 해보면은 필름이 붙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갤럭시 Z 플립 1, 2세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구매를 하시면은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1회 무료로 정품 보호 필름을 붙여주는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3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3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폴더블 폰이 나온 지 불과 2년 만에 얼리 어댑터가 아니라 일반 유저에게도 사용하기 좀 좋은 그런 폴더블 폰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가격도 사실 저렴해진 것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저도 사실 사용해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간단한 핸즈온 위주, 가장 큰 특징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구입한 제품이 오게 되면은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활용 법이 있는지, 그리고 설정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월 17일 저녁 7시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궁금한 점들 여러가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그때그때 라이브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이 폴더블 시리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갤럭시 워치 4 또는 갤럭시 버즈 2 이 제품까지도 같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Z 폴드 를 구매하면 사전 구매 공통 혜택으로 갤럭시 버즈 2 화이트를 증정받고요. 거기에 삼성 케어 플러스 1년 보장, 거기에 폴드 3는 펜을 탑재할 수 있는 플립 커버 케이스, 플립 3는 케이스 3종 중 1개를 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구매뿐만 아니라 공통 혜택으로는 네이버 웹툰이나 아니면 밀리의 서재, 윌라 등 화면에 보이는 여러가지 혜택들, 이런 거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진행하는 네이버 라이브 쇼핑에서는 즉시 할인 쿠폰에다가 각종 카드 적립, 거기에 라이브 방송 중에만 있는 특별한 혜택이 추가로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일 텐데, 커뮤니티 탭에 올라온 글도 확인해 보시면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테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